평도 좋고. 관심 있다는 말은 네. 많이 듣고 있었지만 네. 전화는 한 통화도 안 왔고요. 오늘은 진짜 생 라이브로 빨리빨리 진행하는 걸로 알겠죠. 네, 우리 핫 이슈는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 진행하는 상황으로 오늘 또 오전에 있었던 신상진 성남시장 탄천 14개 교량 긴급정밀 안전진단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두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주쁜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핫 이슈인데 오늘은 그렇게 핫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성남시장인 이 신상진 시장이 일주일 전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오늘은 추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탄천 교량 14개에 대해서 긴급 정밀 안전 진단 결과가 나와서 네.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네. 14개 중에서 10개를 인도부에 대해서 재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네. 화면 좀 들어주시면. 예. 들어주시면. 아니 이거 좀 화면 당겨야 되는데 연출자가 어디 갔나? 우리 제작자분 어디 갔어요? 교량 보도부에 대해서 재시공하기로 한 것은 사성교, 네. 납탑교, 네. 여기 저기 나오죠. 네. 합탑교, 방화교, 그다음에 서현교, 네. 백현교, 돌마교, 미금교, 구미교, 오리교 이상 10개에 대해서 인도부,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도를 차도부라고 하고 네. 사람이 다니는 부분을 보도부라고 그러던데 다시 말해서 인도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재시공하겠다 10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 10개가 안전진단이 2등급 그 다음에 D등급이 나왔다. 그래서 재시공을 한다는 거고요. 신기보도교, 그 다음에 백궁보도교 이런 부분은 여기는 뭐 캔틸레버 보도부라고 그러네요. 이 전문 용어라서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철거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고요. 나머지 2개 황새울 보도교, 그 다음에 양릉교 이 2개 교는 경량보도 설치 상수관 이설 등 조치를 취하면 이게 보수보강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사용을 한다고 이런 결론을 나왔다고 그래요. 정밀 안전 진단 결과 그 내용을 오늘 성남시장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지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시에 문의하면 해당 지역을 교량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량을 통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면 재시공이라면 네. 아예 드러내고 다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이제 전면 재시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을 완전히 다 드러내는 건 아니고 네네. 차가 다니는 데는 그대로 놔두고 네네. 보도부만 전면 재시공을 하는데 네네. 그 부분은 극악을 양쪽에 극악을 따로 세워서 네네. 전면 재시공하는 걸로 한다. 이게 이제 시장의 발표고요. 네네. 그리고 12개 교량에 대해서는 통행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통행 시점이 통행이 현재 제한되는 것도 있고 2, 3일 내에 제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통행 제한에 대한 시점은 각 교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청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를 해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탄천교가 20개 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거네, 등급상으로? 지난번에 4개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을 첫 번째 기자회견 때 발표했고 이번에는 10개에 대해서 재시공을 발표했기 때문에 또 재시공을 안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 재시공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될 것 같고요. 이 17개 교량에 대한 보도부 철거 및 재시공 17개에 대한 보도부를 철거하거나 아니면 또 재시공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500억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성남 신상시장이 발표를 하고 가장 핵심은 결론은 뭐냐 이러이러한 것들을 재시공하겠다. 그리고 1,50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데 성남시 예산만으로는 안 되고 이거는 사실은 국가 재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달라. 성남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해서 공포해달라 네.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한 네네. 그런 상황이죠. 이게 굉장히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큰 재난이 있을 때는 국가에서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하면 국가 예산이 한 50% 지원이 되거든요. 네네. 이건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또 신도시를 분당 신도시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건설했잖아요. 네. 한 30여 년 전에. 그래서 재난지역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국가 예산을 좀 달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건의했다. 이게 오늘 기자회견의 결론이죠. 그런데 지금 성남시 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건의 관련된 부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건의를 해서 뭐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다른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상황도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 네. 어쨌든 성남의 유력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4명 했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 여당의 지난번에 당대표까지 나왔던 안철수 의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전 정권의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김천현 의원도 있고 네. 또 현 민주당 대표의 그 핵심 멤버 중에 하나인 이 김병호 의원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꼭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더라도 예산을 가져와서 성남 시민들의 재산 아니면 안전, 생명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져온다, 네. 따온다 그 역할을 시장이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요청하고 네. 또 조만간 시간을 내서 만나서 성남시 발전에 대한 노력 이런 것을 좀 협의 상의 네네.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장의 권한으로 이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거니까 네. 중앙정부도 판단하겠지만 네. 뭐 지난번에 신상진 시장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 네. 뭐 분당 신도시 때문에 만나고 네. 그러잖아요. 네. 또 국회의원 사선했잖아요. 네. 중앙에 이미 있겠죠. 네. 없으면 뭐 지금까지 국회의원 뭐 했는지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좀 지켜봐야죠. 네. 하여튼 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다음. 오래 했다는데 나오겠지. 다음 주제는 자, 우리 또 신상진 성남시장에 관련된 거죠. 내일 4차 공파 네. 오전 10시에 있죠. 그렇죠. 25일 네네. 10시에 성남 신상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네. 지금 거의 뭐 1심에서 네. 1심 공판이 결론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25일 10시에 네. 성남지원 법원에서 열리죠. 네네. 4차 공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3차 공판 때 네. 경찰 조사하고는 그 진술서 내용과 그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 두 분이 네. 법정에 나와서 경찰 지수가 다르게 증인을 해서 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증인과 변호인, 네. 또 증인과 검사, 네. 증인과 재판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쓰렁셀렁은 많이 있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 네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유리해 보이진 않다. 네네네. 뭐 이런 상황으로 비춰진 상태에서 내일 재판도 뭐 증인이 나온다는 얘기 있고 네네. 증인이 간단하게 그 신문이 끝나면 검찰 측 증인일까요? 아니면 변호인 측 그거는 뭐 증인일까요? 정확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아니, 체크해보니까 구단이시니까. 아니 뭐 검색을 사건 검색을 네. 해봐도 안 나온 상황인데 네. 들리는 이야기는 뭐 검찰 증인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 내일 현장에 가보면 알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변호인의 이제 변론이 진행되고 네네. 그러고 나면 5월 초에 다음 재판에 구형이 될지 재판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1심 선고는 5월 말일까지라고 재판장이 이미 공지를 했기 때문에 네네. 5월 말이면 1심 선고가 나온다 이렇게 네.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것도 좀 지역 정가에서는 좀 화두가 될 사안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네. 성남시장 중에서 재판을 안 받은 시장이 네. 단 한 명도 없고 현 시장도 현재 결론은 모르지만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시청사가 터가 언제인가 맞던가. 그러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초대 어성수 시장, 이대엽 시장, 김병영 시장 다 고인이 되셨지만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갔고요. 그다음 시장이 이재명 시장인데 이재명 시장도 시장 시절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고요. 전임 시장은 4년 동안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옥고를 치르고 있고 현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모르겠어요. 좀 이게 좀 잔잔해야 되는데 이게 송사가 걸린 건 머리가 아픈 건데 참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서 성남시장만 되면 감옥 가는 것이냐, 성남시장만 되면 재판 받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심정이 많이 떠돌고 있고 그러긴 한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시민들한테는 불행한 사건들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결과가 잘 돼서 4년 동안 무난하게 임기를 채우는 시장이 될 수 있을는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상황은 제가 그 사건 검색을 해보니까 그 신상진 시장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지난 재판이 4월 11일 날 이루어졌잖아요. 4월 11일 날 공소장을 변경했더라고요. 검사가. 그래요? 그리고 같이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4월 10일 날 공소장을 변경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재판에 나가봤는데 지난번 재판에는 검사 측에서 수사검사가 나왔다고 우리 JP가 그러던데 수사검사가 나오면 맞아요? 공판검사인데 저도 들은 이야기죠. 뭐 내가 수사검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전에는 1심, 2심은 그 공판검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3심 때 이제 증인이 변호인 측 증인이 나온다 하니까 누가 나오는지 대충 공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검사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3심, 4심, 4차 공파가 되니까 3심, 4심이 아니구나. 3차, 4차 공판에는 지금 뭐 수사검사가 나온다. 그게 이게 우리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공판검사는 수사기록, 수사기록 그다음에 공소장을 보고 이제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거고. 수사검사는 직접 피고인과 참고인 내지는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했던 사람 그리고 자료를 만들었던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 이런 사람들이 수사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러니까 2차 공판 때 저희가 이제 법정에 갔잖아요. 2차 공판 때 이제 판사가 공소장을 검찰이 재판부에 올릴 때 따로따로 세 사람을 올렸는데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제목과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올려라. 그건 뭐 그래서 올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공소장이 변경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공소장이 변경됐다 이거는 확률상 제가 뭐 법조 전문은 아닌데 확률상으로 보면 뭐 전문가들한테 좀 들어보니까 공소장을 검사가 변경했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검사 측에서 잘못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내용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봤을 때 재판장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찰 측에서 알아서 공소장을 재판 과정 중에서 변경했다 이런 부분은 피고인에게는 유리하지만은 않다. 일단은 그러면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많다. 확률상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잠옷 더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분위기는 내일 25일에 그 4차 공판의 어떤 분위기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뭐 한 번 정도 이제 구형이나 검사 구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심 검사 구형. 그리고 이제 5월 말 정도에 선고. 1심 선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좀 마지막 마지막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우리가 또 성남 시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내일 가실 거죠? 가봐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장들의 역대 이재명 시장, 뭐 은수미 시장, 현 신상진 시장 다 성남 지역에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역대 시장들은 재판 받을 때 법원의 지지자들이 주차장을 꽉 메울 정도로 많이 오던데 우리 성남 신상진 시장은
없어요? 밋밋해? 나홀로 출석, 나홀로 재판이 몰라도 지지자들이 거의 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없는 것인지 지지자들을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인지 하여간 지지자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네. 여튼간에 뭐 이게 하여간 그 재판 상황 역대 재판 시장 재판하고 좀 다른 뭐 특이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여튼간에 뭐 이제 내일 재판하고 이렇게 앞으로 어떤 과정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1심 결과가 올면 나온다 하니까 2심 결과도 보고 또 뭐 항소심도 보고 뭐 최종 결론까지 봐야 되지만 네네. 앞으로는 시장이 성남시장이 선거법이든 정치자금법이든 네. 뇌물죄든 네. 또 어떤 죄든 없었으면 좋겠다. 재판을 받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요. 시장이 재판받고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지. 선거 때든 뭐든 간에 네. 거의 아니 물력이 없으면 뇌물을 안 받을 거고 선거 경험이 많으면 선거법을 잘 지키면 재판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뭐 지금 우리 성남시가 아주 그냥 뭐 안전, 응? 불감증.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남시장 재판. 또 세 번째는 또 경기도 체육대 행사가 있어요. 아니 근데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자 27일 날 경기도 장애체육대 있죠? 체육대는 체육대가 간단하게 홍보만 하세요. 아 뭐 거기는 설마. 저하고는 그거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 성남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시민들에게 소식을 전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 뭐 저기 뭐 개막식 때 뭐 유명한 뭐 저 누구죠? 송가인이 또 나오고. 송가인 나와요? 아 개막전에 송가인 나오죠. 송가인 도미체육대. 아니 제가 오늘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 송가인 미스트롯 얼마 전에 투가 끝났던 미스터 트롯에 끝났던 임영웅이는 우리가 출연료가 측정 불가다. 출연료 칸이 빈 칸이래요. 네. 그만큼 천정부지로 출연료가 높고. 임영웅은 안 되죠. 그리고 네네네. 두 번째가 송가인이던데 네네. 거의 뭐 3천만 원이 넘던데 엄청난 돈을 썼군요. 네. 송가인 나옵니까? 네. 도미체전 개막식 때 나옵니다. 또 그래서 현수막이고 뭐 엄청 붙어있는데. 송가인 나온다는 현수막 못 봤는데. 아 그래요? 뭐 광고를 안 줘서 그러나? 광고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광고를 없다고 그러는데. 현수막은 뭐? 아니 배는 안 받으셨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어디 합니까? 네? 체육대. 장애체육대회는 4월 27일 이번 주죠. 27일 날 4시 30분에 그렇죠.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경기도 체육대회는 5월 11일. 네네. 거기는 5시 30분에 개막식을 그래서 하여튼 뭐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하는데 네. 그 성남종합운동장에 과연 자발적인 관중이 아니면 동문된 관중이든 간에 얼마나 올 것이냐. 네. 성남종합운동장의 기본적인 이 관중수 운동장을 빼면 자석으로 따지면 거의 22,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만 오더라도 에게 그러면서 관중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용인을 작년에 가봤는데요. 개막식 때 개막식에 출연한 가수 팬클럽들이 자발적으로 티를 입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참여하고. 이게 팬클럽 체육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도 체육대회인데 원 팬클럽에 와서 그러냐. 물론 송가인이가 오면 그런 부분도 팬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팬들이 가수의 팬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오면 교통 혼잡이라든지 특히 성남의 이 송가인이가 아주 유명해요. 성남에서 활동해서. 그렇죠. 그리고 성남에서도 또 무명했을 때도 이렇게 활동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제가 아시는 분들도 나이 60 드신 분들은 미쳐버려요. 송가인 온다니까 아마 개막식 때는 돈은 안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자세히 꽉 찰 것 같다. 네네네. 뭐 학생 동원인지 뭐 페이스북에 올리셨잖아요. 학생 동원일 거냐? 제 예측입니까? 제 예측입니다. 틀리면 제가 막걸리 한잔 사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나 경기도 체육대회 양 대회를 거쳐서 뭐 4월 말 5월 초에 이렇게 연이어서 이루어지는데 거의 뭐 연인원이 선수단, 또 선수단 가족, 또 관계자, 체육 관계자, 경기도 체육 관계자 이렇게 해서
만 명이 넘게 성남시를 찾고 네. 또 먼 데서 온 선수단들은 성남에서 숙식을 하고 대회 기간 중에 그렇죠. 지역 경제에서도 엄청나게 크죠. 성남시에 대한 안전관리, 네. 어떤 뭐 교통안전, 뭐 생활안전 이런 부분에 시라든지 성남 3개 경찰 네.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야 될 거예요. 시 이미지 구겨지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네. 위해서. 그렇죠. 일단은 저희 성남에서 이제 그 도민체전 체육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네. 거의 뭐 20년이 넘는 네. 20여 년 만에 20몇 년 만에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모란을 요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나 도체육대회 하면은 그 로데오 거리 있잖아요. 네. 그 상인회하고 해서 그 깃발 연수막이라는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쫙 이렇게 좀 해놓고 JP가 네. JP가 제가 그런 거 좀 있잖아요. 네. 성남에 경기도에 1만 명 이상이 오는 어떤 대규모 네. 이런 이 대회를 이런 행사를 성남시에서 역대 20년 만에 처음인데 네. 그냥 홍보 일회성 프랜카드 한 장 불러놓고 올라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가 아니라 네. 네. 적극적으로 시민들도 알고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홍보도 하고 돌아가면서 성남시 공직자 3,300명인데 네. 3,300명이 일시에 1시간이라도 시간 내서 이 홍보도 하고 네. 체육회 돈 많이 받는 직원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뭐 하냐 이건지 앉아서 SNS 홍보도 하고 그 네? 컴퓨터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저희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이거지. 주풍 선생님 우리 성남시 기자협의회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언론 협회 회원사들 이게 그것도 홍보 네, 그러니까 홍보잖아요. 맞죠. 그렇게 네. 홍보하는 건 잘했고요. 네, 네.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개막식 하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도 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거지. 하여튼 뭐 열심히 홍보 좀 해주세요. 막걸리 드시면서 이렇게 서서 드시면서. 아니 물론 우리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 성남시 대회를 유치한 이 공직자들, 네. 또 체육회 직원들, 네. 또 체육 단체들, 출전하는 선수들 네. 뭐 있으니까 네. 이 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직원들, 해당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야 되고 시 차원에서 좀 해야 되는데 일종의 뭐 캠페인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는 분위기를 좀 띄우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미흡하다, 미흡하다. 아니 이런 지금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지금 안전 불감증,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재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그 한 곳에 어떻게 이게 참 깜깜해요. 내가 봐도 이거 분위기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재판받고 있으니까 뭐 신경 쓰면 기분도 안 나겠지만 그래도 시장님 신경 써야 돼. 시장이 대규모 시민 주민들 경기도민 대규모로 와가지고 성남시 시민들 많이 왔는데 그날 예를 들어서 송과이 나는데 2만 명인데 자석은 2만 명인데 300명 와가지고 또 뭐 사고 나고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럼 이러면 되겠다. 빨리 그 매뉴얼 만드세요. 아니 이러시면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 자 그 공직사에 계시는 그 기술직들은 안전 불감증적으로 투입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직 쪽은 이 경기도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있잖아요. 예? 경기도 체육대, 장애인 체육대 쪽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또 홍보할 수 있는 뭐 마스코트 홍보, 길거리 홍보라든가 이런 이벤트도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좀 어떨까? 그러니까 네. 공무원 3,300명을 네. 모아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시절에 네. 그 대면 회의 힘드니까 네. 다 인터넷으로 회의한 적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전 직원 인터넷으로 전 직원 회의를 한번 해라 이거지. 네. 뭐 일방적으로 이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매뉴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네. 또 그날 예를 들어 행사 당일에는 물론 시스템을 만들고 네. 매뉴얼을 만들고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체 회의를 한번 시장이 인터넷으로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운동장에서 3,300명 다 오라가지고 운동장에서 회의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여기서 구구절절 이야기해봐야 뭐 저희 생각이고
또 이렇게 뭐다 저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어떤 이야기는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거지. 일단은 뭐 열심히 하고 있겠죠. 뭐 재미 하나도 없는데. 아니 개막식 때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잘 하겠죠. 왜 이렇게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잘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하고 있겠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그걸 좀 간파해서 더 세밀하게 네. 기왕에 안전 기자회견 했는데 그날 행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경찰, 소방, 네. 공직자까지 포함해서 네. 촘촘하게 이 기본적인 그 안전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풍 선생님을 모시고 탄천 14개 교랑 긴급정밀 안전진단 결과 발표 관련된 내용과 모시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이 하는 거죠. 뭐 네, 같이 뭐 모시고 지금 뭐 형님이라고 해줄까요? 형님? 사적으로 형님? 너무 거시기하지 말고 해. 그다음에 이제 내일 있는 성남시장 재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경기도의 축제, 성남시가 주관하는 27일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 그다음에 5월 11일 경기도 체육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핫 이슈는 지금까지는 녹화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그때 사안이 현안이 좀 있고 어떤 이슈가 된다 생각하면은 좀 미흡하지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TN은 MBC처럼 훨씬하고 네. 재밌게 했어요. 이게 지금 MBC야, YTN이야. 추풍 선생과 JP는 핫 이슈. 뭐 오늘은 핫하지도 않는데 성남시가 늘 핫하면 이슈가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목만 핫 이슈. 그렇게 내용은 핫하지 않더라도 많습니다. 핫하게 봐주세요. JP가 머리도 핫하잖아요. 핫하게 봐주세요. 핫하는 이슈가 많아요. 근데 내가 이걸 진짜 그러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이유는 알겠는데 네. 언론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점잖게 하니라고 하는데 네. 정보를 다 이야기하더라도 잡혀가지 않고 네. 감옥 안 간다니까. 좀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맞다니까. 알겠습니다. 30분 지나면요 구독자들이 짜증내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